분명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이 너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 4가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남들은 다이어트가 다 쭉쭉쭉쭉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기본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덜 먹고 오래 운동을 해야 살이 잘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이어트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효과적으로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살이 안 빠질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동을 점검해보셔야 해요.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면 운동 시간과 운동 강도를 점검해보세요. 먼저 운동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운동을 너무 오래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보셔야 돼요. 오래라고 하면 한 번에 2시간 이상 지지부진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운동 한 20분 하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잠깐 10분 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길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강도 운동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운동 시간은 아주 길지만 실제 운동 시간은 아주 적고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처럼 긴 휴식 시간이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동은 집중해서 힘들게 짧게 진행해야 해요. 아주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힘들게 딱 짧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책은 세트 중간중간 사이에 쉬는 시간을 잘 체크해봐야 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다룬 리얼타임 운동 영상에서도 제가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거 보셨죠? 헬스장에 가서도 쉬는 시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생각한 쉬는 시간과 실제 쉬는 시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초시계를 켜서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쉬어서 놀라실 거예요.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은 운동 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사이로 설정해주시면 좋아요. 어깨처럼 드는 무게가 낮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작은 근육을 사용할 때에는 휴식 시간을 짧게, 하체처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다루고 큰 근육을 운동할 때는 휴식 시간을 길게 설정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홈 트레이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게를 무겁게 다루지 않고 운동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교해서는 휴식 시간을 아주 짧게 전략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 강도인데요. 나즘에 따르면 운동 목적에 따라서 반복 횟수, 세트 강도, 속도, 휴식 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목적이 근비대에 있다면 세트 수는 3에서 5세트, 무게는 원RM의 75에서 85% 사이로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적용해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런 내용이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힘들었는가를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땀이 엄청나게 났는가? 알이 배겼는가? 하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홈트를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하체 운동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걷기 어려울 정도로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파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해요. 맨몸 운동을 했다면 땀이 바닥에 후두두두 떨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홈트로도 충분히 걷지 못할 정도로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쟀는데 총 거의 6kg? 집에서 그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 무슨 아령을 들고 이렇게 놓고 푸시업을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숄더 프레스라는 56kg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51.6 한 달 하고 지금 근육이 생기려면 우리 몸의 근섬유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는 매 세트 동작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자극이 와야 하고 마지막 3-4개는 겨우 하실 정도로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하셔야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트 구성의 원리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사실 혼자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심박수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전신 운동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마운틴 클라이머, 암워킹, 버피 테스트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드롭 세트, 컴파운드 세트, 슈퍼 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덤벨로 중량 스쿼트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15개를 하는 게 아니라 드롭 세트를 활용해서 1세트는 뭐 예를 들어서 15kg로 15회 해주고 2세트는 8kg로 15회 묶어서 휴식 없이 이어서 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또 같은 부위에 하는 운동 두 가지를 연속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반대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두 가지를 연속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에 문제가 없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은 수면을 점검해보세요. 정말 온갖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면 잠을 제때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이 빠질 확률이 더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아이에게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장 호르몬은 지금 저희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면 하루에 약 300칼로리 정도를 분해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예요. 실제로 제 온라인 PT 회원분들 중에서도 수면을 잘 하지 못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수면 패턴을 제자리로 찾고 나니까 감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배고픔과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식욕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기 쉽게 된다는 것. 이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면 규칙을 좀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로 새벽 3시에는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 3시 전후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도록 수면을 조절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잠자기 시작하면 꼭 3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성장 호르몬은 잠이 들고 난 후 3시간 이후에 한꺼번에 분비되고 그 이후에는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루 총 수면 시간을 7시간을 목표로 해주세요. 물론 바쁘셔서 쉽지 않겠지만 건강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7시간은 잠을 자야 합니다. 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논문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사람의 비만율은 52%, 4시간인 사람은 73%나 비만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숙면을 하기 전에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맞춰주셔야 해요. 우리가 밤늦게 식사를 하면 소화를 하기 위해서 내장이 활동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잘 내려가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녁을 먹자마자 잠자리에 드는 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게 어렵다면 소화 흡수가 빠른 통밀빵이라던가 소화 흡수가 빠른 단백질, 계란, 흰자 같은 거를 섭취하신 후에 수면에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식이섬유는 저녁 식사에는 웬만하면 양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식단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식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론 영상을 따로 올렸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지나치게 저열량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하루에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에서 2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적게 전략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오래 장기간 식단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우리 몸이 극단적으로 저열량에 대비해서 열량을 저장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이것보다 섭취량을 더 줄이게 되면 정말 빠르게 살이 빠지겠지만 살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함께 줄게 되고요.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량인 제지방량도 함께 줄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열량을 막 저장하려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빠르게 살이 찌는 요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극단적인 시기로 근육은 잃고 체지방은 요요로 빠르게 늘어서 이전보다 체지방률이 늘어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 쉬워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식단을 유지해야 하는 강박과 폭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 이런 실수를 경험을 했다면 본인이 활동하는 양에서 2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전략적으로 양을 적게 아니면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운동을 통해서 열량 소비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만 줄여서 살을 빼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해요. 여기에 더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간 김밥, 샌드위치, 쌈밥 등 다양하게 조금만 노력해서 식단을 구성하시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오래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식욕이 증가하고 과식을 유발하며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식품을 주로 선택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된 피험자들은 더 높은 칼로리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M&M 초콜릿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포도를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코티졸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복부에 저장되도록 해서 내장 지방량이 증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예외인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다른 분들보다는 가볍게 설정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은 코티졸이 빠르게 제거되지만 너무 지나친 강도의 운동 중에는 코티졸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코티졸 분비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4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